자, 현재 도서 7번째. 구성. 마음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아요. 순서는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스토리대로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뭐 나쁜 것들 다 때려넣는 튀어놓는 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구성. 작가가 치밀하게 계산해 놓아 조직한 이야기의 배열 방식.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옛날 얘기하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야기.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와서 할아버지 젊었을 때 시절을 소리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고. 요즘은 시트콤이 없는데 그쵸? 요즘 왜 시트콤 안 할까? 거침없이 할줄 이런 월화수목금 하는데 오늘은 얘네가 주인공, 얘네가 다음엔 쟤네가 주인공, 수요일에는 뭐 얘네가 주인공, 그다음에 또 뭐 얘네가 주인공 이렇게 해서 한 주 끝나. 굵직한 사건 하나 가지고 또 쭉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이 있겠지. 소설 속 인물의 행동과 사건은 아무렇게나 나열되지 않는다. 작가는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 전개 방식, 사건의 필연성 등을 고려하여 소설의 구성 요소를 짜임새 있게 맞추는데 이것을 구성, 플롯이라고도 합니다. 갈등이 고조되고 첨예하게 되었다, 해소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하나 그려드렸었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소설의 구성, 발단, 전개, 절정, 위기, 절정, 결말. 갈등의 표출, 시작이 되면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최고조가 된 다음에 해소가 됩니다. 와, 선생님, 갈등이 해소하고 행복한 결말은 아니고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소설의 구성 단계. 소설 속 사건은 무엇이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에 따라 구성됩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나타나는데요. 발단, 그 다음에 뭐라고? 전개, 위기, 절정, 결정. 왜 내가 무슨 얘기 할 줄 알고?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지?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백신으로는 안 될 것 같다. 막연한 생각을 듣고 어느 날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아주 성과가 좋을 것 같은 회사의 소식을 알게 된다. 미친 듯이 돈을 때려 부었지만 자꾸 주식값이 떨어지고 있다. 치료제 개발에 성공을 대박이 터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제 인생은 여기까지거든요. 위기예요. 오늘도 위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랬다고 이거는 이제 제 마음인 거고 농담 삼아서 중요한 거고요. 갈등의 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얘네 부분들은 뭐 아까 다 나왔었던 부분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결말 빈칸만 채우러 갈까? 인물들 사이에 벌어진 모든 사건과 갈등이 해결이 되고 마무리됩니다. 인물의 운명이 분명해지고 작품의 무엇이 주제가 결말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복선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복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독자에게 미리 암시해주는 소재나 사건. 예를 들면 황순원의 소나기라고. 황순원 문학관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양평에 이렇게 놀러 가다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황순원 문학관이 있어요. 거기 나 한번 생겼을 초기에 갔었는데 그때는 뭐 별거 없었는데 이게 가보면 그 비 오는 날 소년이랑 소녀가 막 이렇게 옷막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재현해 놓고 들어가면 이제 황순원 작가가 써놓은 책들도 팔고 있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번 어디야? 겨울에 스키장 가다가 한번 이렇게 잠깐 들려도 괜찮아.
여름에 연보는 거 아니에요? 계곡 같은 데 가다가 이렇게 한번 잠깐 나쁘지 않습니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내가 들어와 앉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그렇게 너무 예뻐하고 좋아했던 꽃 묶음이 망그러졌다. 소녀가 좋아하던 꽃 묶음이 망그러졌어. 소녀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소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소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죽잖아. 아니지. 괜찮을까? 아니지. 웹툰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급작스럽게 확 끝나는 애들 밑에 보면 막 댓글 그런 거 달잖아요. 이 작가는 떡밥만 뿌려놓고 떡밥 회수를 안 했다고. 그 떡밥이 복선이다. 뭔가 암시할 게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야? 아우! 몇 걸린 거 아니에요? 침 생긴다고 그랬는데. 소설 구성 유형에 따라서 중심 사건이 하나면 단일 구성, 사건이 여러 개면 복합 구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는 뭐 전체 줄거리 요 정도만 읽어봐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확인을 할게요. 사회의 완전 축소판이야. 독재자 같은 반장이 애들 막 부려먹고 부당한 일을 하고 저항하고 굴복했다. 저항하고 나쁜 놈이 쫓겨나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복합 구성은 사건이 두 개 이상의 중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복합 구성 두 개 이상의 중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성입니다. 가만서의 남옥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문제 푸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소설의 구성에 대해서는요. 사건의 배열에 따라서 평면적 구성,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 일대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고전 소설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고전 소설이 읽기 편한 이유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착했던 놈은 계속 끝까지 착해. 나쁜 놈은 계속 끝까지 나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인물 간의 구조나 갈등 면에서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고전 소설이 읽기가 훨씬 좋을 것이다. 신청전 읽고 있으면 여러분들 자존심 문제겠죠? 다음, 입체적 구성, 과거와 현재 교차, 시간의 역전,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바꾸어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현대소설에서 주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거나 어느 특정 장면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박상률의 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집, 얘네들도 뭐 그런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작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작품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이게 무슨 식 구성일 거예요 라고 이미 얘기를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면 역순행적 구성이고요. 그러면 시간이 제대로 가면은요,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이라고 쓰는데, 요즘에는 순행적 구성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추호식 구성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쓸 거다. 어머, 선생님, 그 시에서 했었던 얘기잖아요. 그치? 시에서 했었던 순행적 구성, 시간적 구성.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적 구성, 순행적 구성이 나왔을 때 제일 대표적인 시 작품으로 배웠었던 게 이웃사의 광야라는 게 있었어요. 괜찮아. 의심하면 앞에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몇 페이지는 기억이 안 나. 이야기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제부터 내용들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소설 읽으면서. 특히 현대소설 나오면서 단순하게 쭉 시간 순서대로 가지 않거든. 요즘 드라마를 봐도 남주 여주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제 서브에 있는 애들이 막 나오고 그렇지 않나? 병렬식 구성, 사건이 병치되어 있습니다. 병치, 나란히, 병,
위치, 노일치라서 사건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두 개 이상의 사건이나 장면을 나란히 배열하는 전개식 구성, 전개하는 구성. 병렬적으로 구성된 사건이나 장면은 의미상 대조되거나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최척전은 중요한 작품이에요. 최척이랑 오경이는 혼인을 하여 몽석이를 낳고 행복한 날을 만나는데 정유재랑 외놈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와중에 최척이는 명나라 장수 여유문의 도움을 받아서 명나라에 갑니다. 척이는 명나라로 가고요. 아들 몽석이는 남원 근처 절에 피난해 있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 남원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들 몽석이는 전라도 남원의 제일 셀럽은 누구가? 춘향이지. 춘향이하고 몽룡이 있었대. 남원. 그래요. 그래서 남원에 여행을 가면 주말에 가면 그 남원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공연단을 꾸며서 공연 뮤지컬죠. 주말에 그거 볼만해요. 그래서 그네 뛰지. 엄청 큰 그네 있잖아요. 타본 적 있어요? 진짜 힘 엄청 좋은데? 엄청 큰 그네. 그네가 진짜 그네가 이만해. 사람 한 이만하면. 이런 그네. 이건 좀 뻥이고. 거기 있지 않았어요? 네. 알죠. 네. 네.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그네 타는데, 있어요. 저 그네 타니까, 나도 춘향이가 된 것처럼 그네 한번 타봐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부들부들 떨면서 그네를 타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래?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더라. 타기가 쉽지가 않던데. 그래서 우와 생각했지. 춘향이 이게 와씨 근력이 대단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구나. 참고로 그 동네 가면은 다 건물들이 맞아. 고만고만 개발이 잘 안 돼 있어. 이렇게 건물 이렇게 개발 안 돼요. 여기 관광지 되게 좋은데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뭐 건물 짓는다고 공사를 못 한대. 땅만 파면 문화재 나와가지고 손해 본다. 개발이 잘 안 된다. 아무튼 그럽니다. 뭔 얘기하다 그랬지? 남원 이야기야. 남원에 쓰려고 치냐. 오경은 외적 도누이의 신임을 받아 일본 나고야에서 도누이의 가사일을 하면서 삽니다. 여기에 오경이가 살고 세상에 온 가족이 명나라, 조선, 외나라 뿔뿔이 흩어져 살죠. 최척은 여유문이 죽은 후 중국 명승지를 돌다가 송우와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데 베트남에서 오경이도 장사하러 오고 우연히 베트남에서 만나요. 이 작품이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 소설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이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글로벌해 진짜 글로벌해. 외국 나라 사람들, 명나라 사람들, 베트남 가서 이랬어. 글로벌하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액자식 구성은 정말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액자 틀에 사진 들어간 것처럼. 왜 바깥에 있는 이야기 외와 안에 있는 이야기 내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할아버지 앉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면에 헤어졌다가 할아버지 어릴 때 얘기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할아버지 다시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은 필연적으로 어때요? 시간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나오면 대부분 역순행적 구성일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겠어요? 내화겠지. 이를 둘러싼 외화로 나눕니다. 주로 외화의 서술자나 인물이 누구? 내화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구성을 취해 내화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내화와 외화의 시점이 달라지기도 한다는데 웬만하면 달라질 거예요. 네? 김동인의 배따라기. 나는 대동강에 놀러 갔다가 영유 배따라기를 부르는 그를 만나 그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화면이 흐려지고 다시 밝아지면서 이제 그이가 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는 원래 영유에서 어부일을 하던 사람인데 아내가 남동생을 친절히 대하자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요. 그이는 아내와 동생이 옷매무새가 흩어진 채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분노해서 아내와 동생을 내쫓습니다. 내 남동생이랑 내 아내랑 부정한 짓을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둘 다 쫓아냈고 둘 다 쫓아냈지. 굉장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낮은 옷 뭉치에서 쥐가 나오자 아내와 동생을 공연히 의심했다라고 깨닫지만 아내는 죽고 동생 영유는 떠나서 자취를 훔칩니다.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동생 찾기 위해 20년 동안 방황하고 나를 위해 배따라기 한 번 더 부르고 떠나고 괜찮아요. 바깥 이야기의 외화의 서술자는 나고 안의 서술자는 그고 다시 바깥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내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네.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게 개념에서는 피카레스크식 구성,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구분을 하던데 피카레스크인지 옴니버스인지 구분하세요라는 문제가 내신 요 근처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히 피카레스크식은 거의 안 나와요.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에 다른 중심 인물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사건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제가 드러나는 구성입니다. 연작 소설이 대표적입니다. 여기 되어 있고 뭐라고 할까? 시트콤 생각하시는 분. 아니야, 시트콤 생각하시는 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시트콤은 아니지. 완전 큰일 나게 헛소리 할 거야. 뭐라고 할까? 명탐정 코난 생각하시면 돼. 만화책 코난. 기절 좀 해줄래? 기절. 그거예요. 내가 어때요? 만화책 회마다 계속 다른 일을 겪잖아요. 그런 걸 피카레스크시우스 데스크. 한 사건이 마무리되고 또 사건 터지고 마무리되고 또 사건 터지고 그렇지. 그다음 요거지. 여기랑 내가 또 순간 헷갈리네. 옴니버스식 구성. 하나의 주제나 모티브를 바탕으로 독립된 몇 편의 이야기가 구성됩니다. 각각의 이야기마다 어떻게 다른 주인공들이 등장해서 사건을 접니다. 이게 저기 뭐야 뜻이지? 시트콤 생각하시면 돼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가 하나 쓸까요? 나중에 그 수필 문학 하면서 봉산탈출 할 때 봉산탈출에서 저 이야기 할 거예요. 주인공이 다 달라. 근데 전체 주제는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밖에 자주 나오는 구성, 야호! 여로형술인데요. 여행길이에요. 자, 여러분 집이 있죠? 여행 떠날 거예요. 어떻게? 구경하다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서 딱 문 열고 가방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집이 제일 좋아. 그렇지 않나? 여행 왜 또 나가는 거야? 그다. 이상하죠? 여행의 일정.
경로에 따라 진행되는 구성이다. 여러 구성 중에서 여행의 마지막에 어디 처음 출발했던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걸 원점 회귀형 구성이야. 영상섭의 만세전은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만세, 3.1운동. 3.1운동 몇 년? 그렇지. 1919년. 사람들 모두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자.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자. 그래서 1919. 3.1절. 그래서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기억 못했잖아요. 그냥 오늘 요것만 기억하라고. 1919. 됐을까? 일어나고 구하자. 일어나고 구하자. 이런 식의 또 뭐 있나? 임진왜란. 이러고 있을 때가 한라산 높이. 한번 구경 오십시오. 한번 구경 오십시오. 1950m. 한라산 높이. 우리 국어하고 전화번호 알아요? 955. 955. 소리예요. 얼마나 재미없니 이런 여의도형 소설 이거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졸업할 때까지 여의도형 소설을 몇 번이나 만날 것 같아. 대여섯 번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건데 그 대여섯 번을 위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만세 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에 연재되던 소설이었었는데 이게 1918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나는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아내가 유독하다라는 정보를 받고 동경에 출발해서 시모노세키에서 배 타고 가다가 대안에서의 목욕탕에서 주선인을 깔보는 일본인들에게 분노를 한다. 조선놈들한테 그냥 차비 좀 지어주고 빚 좀 내가지고 대충 먹게 살게 해준 다음에 일본에 저기 탄광 같은 데다가 노동자를 팔아먹어. 그러면 돈이 엄청 많이 남거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이후 부산에서 내려 거리를 떠돌다 술집에서 조선을 떠나 일본에 가겠다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불쾌해하고 김천에 내려서 형님을 만나지만 첩을 두고 있는 형님과 언제나 만났다. 대전에서 기차가 잠시 머무는 동안 밧줄에 묶여 끌려가는 젊은 여인을 보면서 저 젊은 여인이 이렇게 밧줄로 묶여 있는데 그 위에는 또 완전 갓난애기가 엎여 있어. 아치. 애한테 저지라도 좀 주려면 저 여자만큼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밧줄 좀 풀어주시면 아이 일본 놈들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 저렇게 오가고 괴롭혀. 조선의 현실을 무덤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 도착하지만 아내는 죽고 나는 무덤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동경으로 출발한다. 동경에서의 출발에서 여기저기 거쳐서 결국에 다시 동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멈추세요. 전 홍길동 전 전이요. 인물의 행적을 두어서 인물 소개, 행적, 인물평 순으로 구성하는 방식, 한문 문체에서의 고려한 유사 방식이다. 유자소전은요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스토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 공자, 맹자, 노자, 순자 할 때처럼 뒤에 자가 붙으면 짱이야. 그 일가에서 이뤄놓은 학문에서는 짱인 아저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소설에서 이야기의 전개, 사건의 필연성, 주제의 표현 등을 고려하여 여러 요소를 짜임새 있게 맞춰놓은 것들의 구성. 구성은 2개 이상의 중심 사건, 2개 이상이 있으니까 사건 복잡하겠지. 복합 구성. 주로 장편 소설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시간의 사건의 발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평면적 구성.
혹은요 순행 평면적 구성, 단순 구성. 도형이 거예요. 소설의 구성 단계는 필연적인 인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항상 발단 전개 유리기 절정 결말 X. 절정에서는 갈등이 가장 고조되어 있다. 맞아요?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난다. 지금 머리끄댕이 자꾸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가? 그건 아니죠. 입체적 구성은 일대기적 구성을 지닌 고전소가 큰일 날 소리하고 있어. 고전소설은 단순 구성이 훨씬 많지. 왜 풀려고 해갖고 왜 내가 딱 그랬어? 이왕 온 김에 그러면 3번도 도현이가 할게요. 3번. 첫 번째 거 무슨 식 구성? 잘 안 보인다고? 왜 날 쳐다봐 이러지 말고. 입체적 구성. 2개 이상에서.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우연히 이거 빨리 네가 수습해. 이해. 무슨 식 구성? 외화, 내화. 뭐냐? 모르니까 와서 앉아있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고. 제가 바로 먹으려. 백자식. 독립된 이야기에 동일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예요? 피카레스트. 하나의 주제나 모티브를 바탕으로 다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 61에서 65까지 7문제밖에 안 되네요. 3분만 드릴게요. 시작. 왜요? 4분 드릴게요. 말 되게 잘 듣지 않나?